천안 미국 처리장이 첨단 현대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질 좋은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라돈 검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종시에서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라돈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희망의 숲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 미국 처리장이 첨단 현대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벼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안 명품 쌀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재배된 벼를 쌀로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와 저장,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옛 방앗간 형태로 25년 동안 가동됐던 천안 미국 처리장이 첨단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돼 있고 비율 자체가 그 전에서 쌀을 뻗는 것보다도 위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이 시설로 연간 12,000톤의 쌀을 가공할 수 있고 투입되는 벼의 98%를 완전미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공시설과 저장시설로 이루어진 종합처리장은 처음으로 현미 가공시설도 갖췄습니다. 약 96억 원이 투입됐고 천안 4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시설 현대화를 계기로 천안 브랜드 쌀 비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천안 흥타령 쌀이 시장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대형 유통점과 같이 우리 쌀이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한 쌀 품질 유지와 판로 확대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가운데 천안시가 경기도 접경 지역 거점 소독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시는 성완읍과 병천면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축산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동 농가에는 다음 주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춘축제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겨울철 AI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가동됩니다. 천안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약 700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가운데 3.5톤 미만 차량은 상한액 165만 원, 3.5톤 이상은 3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농약이나 씨를 뿌리는 데 활용되면서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천안 배밭에도 드론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배 인공 수분을 드론이 대신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배꽃이 피는 4월이면 천안 배밭에서는 일손 하나가 아쉬워집니다. 벌이나 나비가 수분을 해줬지만 기상이변으로 이제는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화 시기도 짧아 올해는 일주일 사이 1,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농가 고령화에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천안시는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농민들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소금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민들도 인공소금을 드론을 이용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농약 살포기를 이용한 인공수분 작업이 시도된 적도 있지만
열매가 너무 적게 열리거나 너무 많이 열려 이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은 작업 환경에 따라 이동 경로나 살포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수분율을 높이고 인력과 작업 시간은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헥타 규모를 인공수분을 사람이 하려면 한 30여 명이 이틀 정도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수분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시는 내년 2,200만 원을 들여 약 10,000제곱미터의 드론을 도입하고 작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인공수분은 지난 2017년 경남 거창군 사과 농가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해마다 작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 탕정 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 여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아산 탕정 택지 개발지구 제3공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 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시설 연계를 위해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 간의 간격을 좁히라는 게 부대 의견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탓에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했고 아산교육지원청도 LH와 아산시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입주 시기에 맞춰 정상 개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중앙교육부에서도 그때서는 더 이상 어떻게 대책 수립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번 9월 정기 중투위에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부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가 적정 승인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와 유치원 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을 숲속 교실과 어린이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산시청과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초등학교 부지를 넓혀 향후 증축에 대비하고 유치원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지금 LH 아산시청과 협의를 해서 숲속 교실 또는 어린이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협의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차례 협의를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중투에서도 무난할 거고 정상 개교안에도 무난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탕정 신도시 학교 신설 여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투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종합운동장 2층에서 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체력인증센터는 체력 측정과 평가, 운동 처방 등 시민에게 건강과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애주별 건강 체력 기준을 제시하고 체력 상태에 따라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산시가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아산시 관광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 명소 등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당선작은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에게는 300만 원, 우수상에게는 100만 원 등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로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최근 들어 일부 공동주택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에도 라돈이 우려되는 아파트가 여럿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예정협의회가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250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58세대에서 세계보건기구 라돈 권고 기준인 148베크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대 566베크럴이 측정된 세대도 있었습니다. 주택 내부에 라돈 검출 석재를 마감재로 사용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라돈 검출 석재가 사용된 아파트는 1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공동주택에서도 다수의 석재 검출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저희 세종 시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정의당 세종시당과 이정미 국회의원실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사의 라돈 검출 석재를 교체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못해도 올해 국감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21대 1년차 국감에 적어도 그때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사로 하여금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출범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희망의 숲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1년이 지난 뒤 다시 찾아가 봤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세종 희망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희망의 숲입니다. 지난 2011년 세종시 출범에 기대를 품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만든 곳입니다. 당시 300그루에 달하는 왕벚나무가 심어졌지만 지금 숲은 온갖 잡초로 뒤덮였고 나무들도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종 희망의 숲입니다. 가을이지만 잎 하나 제대로 달린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타임캡슐까지 묻었지만 그 뒤 누구 하나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희망의 숲에 추가적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하겠다고 세종보사업소가 약속했지만 정작 올해 초 이뤄진 제초 작업이 전부였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심는 것만 열심히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내년에 또 심고 그런 걸 나도 많이 느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이제는 평범한 하천변으로 변해버린 세종 희망의 숲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조개젓에서 A형 간염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4명이 공통으로 이용한 음식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식당에서 보관 중이던 조개젓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유통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A형 간염 발생률은 12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신흥사랑주택이 준공됐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 80호와 실버복지관을 갖췄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으로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모두 65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달 중 나머지 15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며칠 동안 하늘만 봐도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쾌청한 날씨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고속도로 상황을 보면 태풍과 추석 연휴의 여파로 나들이 차량들이 감소하면서 주말 교통 상황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을 맞아 풍성한 축제 소식이 많습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와 서해 쪽에서는 전어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 축제들이 열립니다. 서천의 홍원항에서는 자연산 전어와 꽃게 축제가 열리는데요. 가는 길은 서해안선 춘장대 나들목이 가장 가까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부터 알아볼까요? 평소 주말과 비슷하게 최대 정체는 정오 무렵이고요. 이 정체를 피하려면 오전 8시 이전에 요금소에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막힐 때는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최대 2시간 20분, 서서울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10분 예상됩니다. 1번 경부선은 서울요금소에서 죽전 그리고 안성부터 가장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안성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원활할 때보다 약 22분 더 걸리는 정도겠습니다. 50번 영동선은 둔대에서 광교터널, 용인에서 양지 구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그럼 일요일 귀경길도 알아볼까요? 오전 10시 무렵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5시 무렵 절정이겠고요. 해소는 밤 9시 이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부선은 천안에서 안성, 기흥에서 수원신갈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고요. 영동선은 오후 무렵 평창에서 둔내, 여주 분기점 구간이 어렵겠는데요. 여주에서 홍업까지 가는 데는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나들이 가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겨가시면 어떨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타피엔시에서 도장 및 피막 처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2-77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스모스 벽지에서 벽지 및 장판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640-52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DS솔루션에서 정보통신기기 설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197-052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준테크에서 전기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094-716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양식품산업에서 식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05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